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부동산 PF 위기로 건설업계 시공능력 평가 16위인 중견기업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위기가 건설업계를 넘어서 금융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채권단은 이번 주 목요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상황과 그 파장,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그 태영건설하면 대시양이라는 아파트 브랜드가 떠오르는데 그렇죠.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1973년도에 만들어진 50년 된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태영건설이 그 모회사인데 계열사로 가장 잘하는 SBS 방송이 있고요. 예. 이거 말고도 뭐 이번에 그 파른 태영 그 인더스트리도 있고 또 지주회사가 이제 TY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 밑으로 계열사가 한 서너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에코비트라고 하는 환경회사입니다. 환경회사. 그거는 이제 7천억 정도의 매출액인데 수익이 1,200억이랍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죠. 알짜 회사. 네, 알짜 회사입니다. 그리고 브루원이라고 골프장을 3개나 갖고 있는 리조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평택에 그 사이로가 있습니다. 그 양고기 들어오면 보관했다가 나가는 사이로 회사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50년 동안 기업을 건실하게 잘 끌고 왔던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고금리에 또 부동산 시장이 좀 이렇게 경직되면서 이 건설사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사태가 터지자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아파트를 좀 분양받고 좀 입주를 기다린다거나 뭐 잔금, 입금 뭐 이렇게 좀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 관점에서 좀 이번 사태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이 한 60개 현장 중에서 22개 현장이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금 분양을 했는데요. 그게 전체 아파트 분양은 19,89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한 14,000가구 이상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보증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30가구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을 할 때는요,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보증서를 끌어야만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회사가 잘못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그 보증서를 끊지 않았던 비아파트 분 오피스나 또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사실은 워크아웃으로 가게 되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입주자들이 그 자금을 뭐랄까 해소할 수도 있지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이제 이게 워크아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파산으로 가는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채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때 문제가 되죠. 현재로서는 아마 오늘 사로은행의 강석훈 회장이 뼈를 깎는 그 자구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SBS까지도 담보를 제공하거나 매각하라 이렇게 압력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제 오늘 태영건설이 발표한 것만 봐도 일파만파를 막기 위해서 워크아웃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 대시양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아파트 분양받은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공산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실한 그 자회사도 많이 보유한 이 태영이 왜 이렇게 워크아웃 상황까지 갔는지를 좀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태영이 2020년도에 그 성수동 2가의 그 노후 건물인 노후 공장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예. 얼마에 매입했냐면요. 당시 한 5, 6천만 원 가는 건데 1억 5천에 매입했습니다. 너무 비싸게 매입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브릿지라고 하는 PF의 전 단계인 이제 토지 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브릿지론을 480억을 받았습니다. 예. 이 480억 중에서 48억은 상환을 하고 나머지 432억에 대해서 지난해 연말 12월 28일까지 이제 원금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태영건설이 지금 현재 PF 보증액이 전부 다 합치면은 뭐 엄청 많습니다. 3조 2천억이나 됩니다. 3조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태영건설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자기 공사를 많이 했어요. 하도급을 받지 않고 직접 자기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면 직접 피해를 보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브릿지론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보증도 많이 섰고 이제까지 건설사가 호황일 때 문제가 없었는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자재 원가가 올라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건설사 정도 되면 이 고금리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뭐 예측하고 좀 뭐 그 투자액을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운용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정도로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겁니까? 그 자료를 보면은요, 예.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 2022년도에 태영의 내부 자료를 보면은요, 네. 매출액이 2조 6천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915억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매출액이 2조 3,800억으로 좀 줄었죠. 근데 이익은 977억입니다. 이익은 늘었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좋을 때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예. 금리가 올라가면서 2022년도에 이자 상환 금액은 725억인데 이번에는 그 작년도에는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익은 늘었는데 이자가 더 늘었어요. 1,271억입니다. 이익보다 많은 네, 그 그러니까 이자를 벌어서 내야 되는 이자 상황이군요. 내고도 적자를 본 거죠. 예. 그래서 이 경기가 좋을 때 너무 확장 경영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태영건설이 앞서 제시했던 4가지 자구안 외에도 네. 뭐 SBS 지분 관련된 거라든가 뭐 추가 자금 확보 방안을 오늘 내놨거든요. 잠시 영상 보고 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TI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고 TY홀딩스의 대주주 및 이사회 의장, 태영건설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창업 회장님과 끝을 같이하여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놓은 거 보면 TY홀딩스, SBS 주식 지분까지 담보로 맡기겠다. 담보로 정부가 맡기겠다는 거 원하는 아니습니까? 대주단이 원했던 게 처음에 그 이상 하라는 것 같아요. 매각에는 선을 그은 겁니까? 네. 여기 보면은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까지 네, 달았던 필요하다면 담보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TY 홀딩스의 대주주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그 타영건설의 다른 계열사 중에서도 끝까지 그 SBS 방송은 아마 매각이나 담보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게 법적 관리까지 가겠느냐? 법적 관리까지 가게 되면 일파만파 커지거든요. 예. 그런 그 배수막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타영 인더스트리를 매각하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그 태영으로부터는 자구책을 끌어내야 되는데 네. 더 너무 또 정부도 세게 몰아붙이기엔 조금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워크아웃으로 가지 않고 파산으로 가게 되면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 모든 채권이 동결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분양자가 상당히 많은데 주택도시 보존공사에 가입하지 않은 보증을 끊지 않은 현장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출과 관련된 건 전부 올스톱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파만파로 되는 게 581개 되는 하도업체가 있어요. 이 581개의 하도업체가 계약서만도 1,090개라고 합니다. 약 1,090개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태양건설만 공사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 이 하도업체 태양건설 말고 다른 건설사도 공사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문제가 되면 다른 건설사까지도 여파가 가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제 이걸 빨리 틀어막으려고 강력하게 그렇군요.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추가 자구책을 내놓음으로써 그 워크아웃 실행 가능성은 높아진 겁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높아졌다고 봐야지요. 지금 이제 11일 날 내일 모레 대주단 회의가 있습니다. 1차 회의가 있는데 회의에서 만약에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바로 이제 자산 실사를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산업은행이 대주단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어요. 예. 국책은행이고 산업은행이 만약에 받아들인다 그러면 국민은행이나 시장이나 그 나머지 은행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산업은행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산업은행이 반대하면 다른 은행도 또 역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뭐 파산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네. 그 국면을 좀 상황을 정리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워크아웃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그렇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어차피 그 국민의 세금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난해 그 춘천 레고랜드 사태 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적 자금이 일부 들어갔죠. 근데 이번에도 그걸 포함해서 85조 정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걸 준비해주지 않으면 예. 제3자 피해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다 하더라도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거를 경제정책 방향으로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관계된 수분양자나 또는 관계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공적점에 들어가서 만약에 회색이 가능하다 그러면 나중에 환급할 수 있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구사권 청구해서 다시 갚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만들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그냥 주지를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자, 그렇다면은 앞서 뭐 하도급 업체 상황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워크아웃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어떤 일부 현장 노동자들 벌써부터 뭐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워크아웃 시기나 결과에 따라서 이런 상황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 결정이 안 난 상태니까 하도급자가 대금 지불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못 주는 사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노총에서도 그거 가지고 뭐 대모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하도급자들이 그 유동성 자금이 없게 되면 급하게 어음을 그 발행해서 할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시장에는 막 그 악조건을 자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워크아웃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대주단의 결정에 의해서 이 그 임금부터 아마 지불할 겁니다. 이 그 모든 채권 중에서 가장 먼저 나가야 될 게 임금 채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급자는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워크아웃이 결정 나면은 뭐 임금은 나갈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이 태영 사태가 터지니까 터질 게 터졌다는 발언인데 네. 그 PF 부실 문제, 건설업계 PF 부실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PF액이 134조 3천억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나 PF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태영이었고 두 번째 높은 데가 바로 신세계건설이었습니다. 신세계건설. 네, 신세계가 지금 현재 467.9%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건설이 지금 현재 233.5고요. 또 GS건설도 한 250% 됩니다. 이거는 부채 비율이 전자공시에 나온 내용이고요. 지금 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인데 이거는 태영건설이 374% 가까이 되는데 그럼 이 중에 태영건설만큼 위험한 데는 아직 없는 겁니다. 네, 그 신세계건설은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현금 보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부채 비율만 나온 거니까. 지금 네. 화면에 나온 건설사들은 다 이제 좀 큰 건설사들이고 그렇죠. 네. 지방 건설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미 작년 그 9월 말 기준으로 중소건설사들은 상당히 그 디폴트가 난 상태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작년과 재작년에 그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전세 사기 사건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아파트는 선호하되 비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전세 그 비아파트 부분에 전세도 안 나가는데 매매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되고 예. 거기를 짓는 그 중소건설사들은 결국에 한 550군데가 지금 폐업을 하거나 또는 그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부분 같아요. 아무래도 뭐 미국이 금년 그 3월달, 5월달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우리가 바로 따라서 내리지 못할 겁니다. 네. 내려도 이제 하반기쯤에 내릴 텐데 시청자분들이 금리가 내리면 좋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요. 2021년도 8월부터 금리가 올라갈 때 0.5%의 기준금리였습니다. 지금 3.5까지 올라갔죠. 예. 내려도 0.25, 0.5입니다. 그래도 역시 3% 정도 전후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면 대출금리는 중금리 이상 고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연말까지는 갈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가 그 이상 더 내려도 0.5까지 내려가지는 않고요. 2.5나 3% 사이에 있다 그러면 상당 기간 금리가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경기가 확 좋아지는 그런 느낌은 알 거라고 보여져요.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PF 부실 문제가 부동산 영향의 악재가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있지요. 지금 현재 그 PF 부실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약 한 1,900조가 넘었습니다. 가계 부채가 2,000조가 넘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우리 빚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늘어나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게 되면 가계 부담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가처분 소득이 작아지니까. 예. 이게 만약에 그 문제가 된다면 지금 현재 PF 대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상황 권대중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